첫 번째 항목은 높으신 분들이 타고 가버린 헬기입니다. 헬리콥터 언제요? 오늘 이제 그 세월호 참사 당시에 구조 수색이 제대로 됐느냐에 대해서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이 세월호 참사 구조 수색 적정성 조사 내용 중간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예. 세월호 참사 당시에 생존해 있던 희생자가 헬기를 이용하지 못해서 병원 이송에 4시간이 걸린 사실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 희생자를 옮겼어야 할 헬기는 당시 해경청장과 서해지방해경청장이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병원으로 이송된 희생자는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에 단원고 모군이 해경에 의해서 이제 해상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해경 응급구조사는 모군에게 이제 응급처치를 실시했고 이후에 6시 35분까지 헬기를 기다리면서 병원 이송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5시 40분쯤에 헬기가 오긴 했는데 이게 이제 서해청장을 태우고 이제 떠났다는 거고요. 또 다른 헬기가 오후 6시 35분에 왔지만 이 오후 7시쯤이 돼서야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을 태우고 또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군은 배를 3번이나 이제 옮겨 탄 끝에 4시간 이상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을 했고 여기서 이제 공식 사망 판정을 받은 것인데요. 만약에 헬기를 탔다면 20여 분 만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이 특조위 발표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응급처치하고 헬기를 계속 기다리는 상태에서는 사망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당시 이제 그런데 이제 당시 해경이 임의로 어떤 편의적으로 좀 사망한 상태로 취급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아니 편의적으로 사망으로 취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예. 안 되는 건데 예. 당시에 이 모군이 옮겨졌던 배는 사망자를 계속 옮기고 있던 배였던 것이고 그리고 오후 7시 15분쯤에 해경이 공식 문서에 이 모군을 사망자로 기록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황이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고 허허. 이에 대해서 특조위는 사망 판정은 의사만이 내릴 수 있고 응급구조사가 조치를 중단할 수 있는 어떤 사유들도 제한이 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때 응급구조사가 이 조치를 취하면서 이게 병원하고 원격 연결을 통해서 이제 의사가 또 판단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 이 모군은 맥박이 불규칙하게 잡히고 있었고 또 바이털 사인의 모니터에 산소 포화도 수치도 69%로 확인이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에 대해서도 뭐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든지 이런 판단을 뭐 현장에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망했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헬리콥터는 없었던 건가요? 당시 이제 해상에 헬기가 몇 대가 떠 있었는지 이런 것 등은 추가로 조사를 해야 될 대목일 텐데요. 이 오후 2시 40분 영상 자료를 보면 현장에 수색 중인 헬기를 뭐 찾을 수 없었다 이런 게 이제 특조위의 판단입니다. 헬기 다수가 이제 팽목항에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인 건데요. 하지만 이 당시 목포 해경의 상황 보고서를 보면 뭐 헬기 11대와 항공기 17대 이런 것들을 투입했다고 이제 기록이 돼 있다는 것이죠. 즉 당시 정확한 상황을 공식 기록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모군을 발견하는데도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렸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헬기를 못한 거는 확실한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배로 이동했는데 그게 목포까지 4시간 걸리나요? 특조위 측은 배를 타고 육지까지 1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였는데 이 모군을 태운 배는 이제 주변을 배회하기만 했고 7시 30분이 돼서야 마지막으로 갈아탄 배가 항구로 출발한 것 이것이 의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이 자의적으로 뭐 희생자를 사망한 상태로 간주를 했던 게 여기에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조사 결과 발표 자리에 유가족들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랬나요? 이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의 장훈 운영위원장은 희생자가 처음 발견됐을 때는 살아 있었지만 헬기를 엉뚱한 지휘부가 차지해서 적절한 응급조치가 실시되지 않아서 희생된 것이다 라면서 이것은 명백한 살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조위가 발표한 내용을 검찰이 즉각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를 해서 관여자 모두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특조위의 계획은요? 이 특조위는 참사 당일의 구조 수색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를 진행을 하고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번에 조사 결과를 중간 발표한 것은 참사 당시의 구조 수색 활동의 문제점을 되짚어서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이 안전사고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70여 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특조위 활동 기간은 내년 12월까지고요. 이후 3개월 이내에 또 종합보고서를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조사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시사회의 두 번째 항목은? 이 사과부터 하라입니다.
사과? 누가 누구한테요? 11월 4일에 도쿄에서 G20 국회의장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참의원 의장에게 개별 회담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산토 아키코 일본 참의원 의장이 이 문희상 의장의 과거 일왕 관련 발언을 철회하고 사죄하지 않으면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개별 회담에? 그렇습니다. 이 산토 아키코 의장은 지난 9월에 난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통해서 G20 국회의장 회의 초청장을 전달을 할 때도 문희상 의장 발언에 대해서 지극히 무례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이때 이제 그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2월에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을 대표해서 사과를 한마디라도 하면 된다. 그게 아니면 곧 퇴위하는 일왕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문희상 의장이 얘기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아키히토 당시 일왕을 전쟁 주범의 아들이라고 지칭을 했고 그런 사람이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정말 미안하다고 사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이제 이 대목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아베 신조 총리는 이 발언에 대해서 많은 일본 국민들이 놀라고 분노를 느꼈을 거라면서 너무나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이 주장을 한 바가 근데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이미 뭐 사과 표명, 미안하다는 표명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에게 마음이 상한 분들에게 미안함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자 하토야마 전 총리는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을 할 수 있는 발언이지만 일본인이라면 일왕까지 거론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반응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극우 언론들은 문희상 의장의 발언이 어떤 공식적인 사과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정상회담 하자는 거에 대해서도 시큰둥하고 국회의장 간에 만나자는 거에 대해서도 조건부고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를 통해서 아베 신조 총리에게 조기 정상회담을 요구하는 친서를 보냈지만 일본 정부가 다음 달 중에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11월 중에 이뤄질 수 있는 정상회담의 기회는 이제 2일에서 4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플러스 3 회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16일에서 17일 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에이펙 정상회의가 근데 취소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칠레 국내 상황 때문에 이거는 취소됐고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아세안 플러스 3 회의는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소미아 종료 전까지는 정상회담이 어려워지는 거고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자리에서도 양국 관계를 풀기는 좀 어렵게 될 수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그 사이에 있습니다. 무슨 변수는 없나요? 결국 두 가지를 따져봐야겠는데 첫째는 미국의 태도, 둘째는 일본 국내 정치적 변화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미국은 방위 분담금 협상에서 보듯이 좀 강경한 자세인 거고 동시에 지소미아 종료 재고를 계속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본 국내 정치를 보면 지난달 개각 이후에 일주일 새 경제산업상하고 법무상이 선거법 위반이나 금품 제공 의혹 이런 것들로 사퇴하는 등의 어떤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태도 변화의 계기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강경하게 나오는 구실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